손흥정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저없이 말한다. 삼류 선수였습니다. 4년간의 프로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축구에서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 화려한 골이나 멋진 플레이로 관중의 환호를 받아본 기억도 없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선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런 그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다. 바로 왼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 오른발잡이였던 그는 왼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다. 경기 중 왼발로 바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서 오른발로 공을 접는 그 짧은 순간 상대는 이미 대응할 준비를 마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골과 실패를 가르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왼발을 강화하기 위한 그의 방법은 극단적이었다. 오른발 신발 안쪽에 앞정을 거꾸로 꽂아 넣었던 것이다. 무의식 중에 오른발로 공을 차려고 하면 앞정이 발을 찌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찔리며 그는 왼발 사용을 몸에 각인시켰다. 고통을 통한 학습, 그것이 삼류 선수 손흥정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오른발을 안 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한 이 가혹한 훈련은 단순한 자기 혹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었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4년의 프로 생활 후 그는 은퇴해야 했고 자신이 꿈꾸던 선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28살에 은퇴한 후 손흥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왜 나는 삼류 선수였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훈련하면 자신과 같은 삼류 선수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앞정을 박아가며 노력했지만 그 방법론 자체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훗날 그가 아들 손흥민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의 기초가 된다. 자신이 겪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확신. 삼류 선수였기에 오히려 얻을 수 있었던 이 통찰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손흥정은 자신을 삼류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오히려 그 삼류였던 경험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삼류 선수였다는 그 생각에 흥민이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때로 최고의 스승이 된다. 그리고 손흥정에게 삼류 선수로서의 4년은 세계 최고의 코치가 되기 위한 가장 값진 교육 과정이었다. 28살 축구화를 벗은 손흥정 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혹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막노동뿐이었다. 사글세를 전전하다 결국 컨테이너로 옮겨야 했다. 어린 아들 흥민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뛰어놀던 기억은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가장 힘들었던 날은 건물 지하실로 들어가던 그날이었다. 방수 작업을 위해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천장이 너무 낮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고인 물을 퍼내야 했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 그곳에서 3일을 보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꺼지지 않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은퇴했지만 축구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다.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작은 공책에 훈련 프로그램을 적어 내려갔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방과 후교사와 시설 관리 그리고 막노동까지 투잡도 모자라 쓰리잡을 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아내는 말없이 그를 지지했고 어린 흥민이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마다 공을 들고 뛰어나왔다. 아빠, 같이 공 차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이었지만 손흥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공을 차는 아들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재능의 씨앗. 혹시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꿀 수 있지 않을까? 컨테이너 안에서도 지하실 방수 작업장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가난은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더 강한 의지로 변했다. 자신은 삼류 선수로 끝났지만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흥민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자신이 실패한 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멀리 보며 천천히. 막노동으로 굳은 손으로 그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기본, 기본, 그리고 기본. 가난했지만 꿈만은 가난하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다. 컨테이너에서 살며 막노동을 하던 그 시절, 손흥정은 이미 세계 최고의 코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씨가 살아 있었다. 손흥민은 공과 함께 태어난 아이였다. 4살 때부터 탱탱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아버지에게 공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발등으로 그 공을 차기 시작했다. 1번, 2번, 10번, 20번. 멈추지 않고 계속 차댔다. 많이 찰 때는 100개를 넘기기도 했다. 흥민아, 이제 그만 자자. 아니야, 조금만 더요. 공을 차다가 지쳐 쓰러지듯 이불에 누웠다. 그리고 곧바로 잠들었다. 손흥정은 아들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재능을 떠나서 이 순수한 열정만은 진짜였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어느 날 흥민이가 말했다. 아빠, 나 축구 선수하고 싶어요. 손흥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축구 선수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시작한다면 아이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흥민아, 축구는 힘들어. 정말 하고 싶어? 예, 춥고 더워도, 비 오고 눈 와도? 예. 손흥정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아이가 정말 각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어리지만 이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약속이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다. 흥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하겠니? 네. 아빠, 저 정말 축구 선수하고 싶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9살 아이의 눈에서 손흥정은 결연함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아이가 이루게 하겠다. 알았어. 그럼 우리 약속하자. 아빠도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너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어린 손과 거친 손이 맞잡았다. 막노동으로 굳은 아버지의 손과 공을 차며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한 아들의 손. 그날의 약속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을 건 계약이었다. 손흥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흥민아,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배우자. 약속 지키는 거다. 예. 그날 밤 손흥정은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흥민이를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루 2시간 기본기만 연습한다. 18살이 될 때까지는 슈팅 연습도 금지한다. 멀리 보는 훈련, 원칙을 지키는 훈련. 삼류 선수였던 아버지가 찾아낸 완전히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손흥정은 아들에게 공을 주며 말했다. 흥민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골 넣는 거요? 아니야.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야. 손흥정의 철학은 명확했다.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100m 달리기에 내보낼 수는 없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만 시킨다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특히 성적을 강요한다면 아이는 결국 무너진다. 발 안쪽으로 차봐. 이번엔 발 바깥쪽. 발등. 좋아. 이제 무릎으로 받아봐. 볼 컨트롤 훈련은 단순하지만 철저했다. 공이 어디로 오든 어떤 높이로 오든 몸의 모든 부위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머리. 모든 부위가 하나의 악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공중볼 컨트롤은 까다로웠다. 흥민이 키의 2배 이상 높이로 공을 올렸다. 떨어지는 공을 가슴으로 받되 다시 튀어오르지 않게 정확히 컨트롤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몇 번이고 실패했다. 공은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하지만 손흥정은 재촉하지 않았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해보자. 100번을 실패해도 200번을 실패해도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조급함은 금물이었다.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아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흥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만 약속했다. 포기하지 않기로. 땀을 흘리며 때로는 좌절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기본기를 쌓아갔다. 손흥정은 슈팅 연습을 절대 시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이제 좀 슈팅도 연습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의 원칙은 확고했다. 18살이 될 때까지는 강한 슈팅을 금지한다. 아직 관절과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슈팅은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진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큰일을 이루려면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한다. 흥민아, 지금은 공과 친해지는 시간이야. 공이 내 친구가 되어야 해.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지루할 법도 했지만 흥민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믿었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하루 2시간의 기본기 훈련은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이 흥민이의 발에 착 달라붙었다. 어떤 각도로 오든 어떤 속도로 오든 공은 그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 마치 공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다루었다. 아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더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본기의 철학은 단순했다. 완벽한 기초 위에만 완벽한 건물이 세워진다. 손흥정은 그 믿음으로 아들을 가르쳤고 흥민이는 그 믿음에 따라 묵묵히 걸었다. 손흥정의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현역 시절 어느 경기에서의 순간 공을 잡았고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했다. 순간적으로 왼발로 공을 감아 찼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런데 골대를 맞았다. 골이 아니라 골대를. 그 순간의 느낌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아, 조금만 더 안쪽으로 휘었다면. 공이 골키퍼를 피해 골대 바깥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휘어 들어갔다면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슛이 됐을 것이다. 은퇴 후에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골키퍼를 피하는 슛. 공이 골대를 향해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가 손을 뻗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슛.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흥민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훈련을 시작했다. 아침 8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본격적인 슈팅 연습. 하루 1000개의 슛을 쏘는 것이 목표였다. 흥민아, 이제부터 진짜 슈팅을 배울 거야. 아빠가 시범을 보여줄게. 손흥정은 공을 세팅했다. 디딤발의 각도를 조절하고 공의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발등으로 공을 감아 찼다. 공은 환상적인 스핀을 그리며 골키퍼가 있을 자리를 피해 날아갔다. 그리고 골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갔다. 와, 흥민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론으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공이 그렇게 휠 수 있다니.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이라니. 삼류 선수였던 아빠가 어떻게? 아빠도 놀랐어. 시범을 보일 때마다 신기하게 들어가더라고. 사실 손흥정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현역 시절에도 못했던 슛이 지금은 시범을 보일 때마다 정확하게 들어갔다. 마치 누군가 도와주는 것처럼.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 슛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5가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해.
디딤발의 각도, 스핀을 거는 발등의 위치, 골키퍼의 위치 예측, 공의 속도, 그리고 목표 지점.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공은 영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때로는 골대도 맞추지 못했다. 괜찮아.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자. 하루 1000개. 엄청난 양이었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00개를 쏘면 10개가 맞았다. 200개를 쏘면 30개가 맞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이 잡혔다. 아빠, 오늘은 50개가 들어갔어요. 잘했어. 내일은 60개를 목표로 하자. 수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흥민이가 공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계산이 끝났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디딤발이 정확한 각도로 자리 잡고 발등이 공의 정확한 지점을 가격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키퍼를 피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빠, 이제 위치만 보면 반사적으로 나가요. 손흥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공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들을 통해 완성되었다. 삼류 선수의 실패가 세계 최고 선수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흥민아, 넌 이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슛을 가지게 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의 맛이었다. 손흥정은 아들을 세계 최고의 양발잡이로 만들고 싶었다. 오른발잡이였던 자신이 왼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아들만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전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흥민이는 왼발부터 움직여야 했다. 발을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모든 일상 동작이 왼발 우선이었다. 아빠, 왜 맨날 왼발부터 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해. 생각하지 않고도 왼발이 먼저 나가야 해. 운동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볼 터치를 할 때도 왼발부터 시작했다. 드리블 연습도 왼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했다. 슈팅 연습 횟수도 왼발이 오른발보다 1.5배 많았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애들과 달라지는 거야. 손흥정의 철학은 명확했다. 경기 중 왼발로 바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발로 공을 옮기는 0.5초가 승부를 결정한다. 그 짧은 시간에 상대 수비수는 대응할 준비를 마친다. 하지만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그 0.5초를 아낄 수 있다. 훈련은 철저했다. 왼발로만 드리블하는 날도 있었다. 오른발은 절대 사용 금지. 처음에는 어색했다. 넘어지기도 하고 공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왼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흥민아, 이제 눈 감고 해봐. 네, 눈 감고 왼발로 드리블 해봐. 공이 어디 있는지 느껴봐. 눈을 감으니 세상이 달리 느껴졌다.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공을 느꼈다. 왼발과 공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멀리 갈 수 있었다. 10m, 20m, 결국 운동장 한 바퀴를 눈 감고 왼발로만 돌 수 있게 되었다. 대단해, 흥민아. 이제 내 왼발은 오른발만큼 자유로워졌어. 아니에요, 아빠. 왼발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손흥정은 미소 지었다. 성공했다. 아들은 이제 진정한 양발잡이가 되었다. 어느 쪽 발로든 자유롭게 슛을 쏘고 드리블하고 패스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에서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상대 수비수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흥민이가 어느 발로 슛을 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왼쪽에서 돌파할 때도 오른쪽에서 돌파할 때도 그는 자신있게 슛을 날렸다. 골키퍼들도 막기 어려워했다. 양발 모두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슛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왼발을 그렇게 연습시켰는지. 그래. 이게 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지를 2배로 늘리는 것이고 가능성을 2배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손흥정이 평생 꿈꿨던 그 경지를 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펼쳐 보이고 있었다.
2009년 18살의 손흥민이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했다.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가는 아들을 보며 손흥정은 결심했다. 나도 따라가겠다. 아들의 꿈을 끝까지 함께하겠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아카데미도 집도 안정된 생활도 모두 내려놓았다. 오직 하나, 아들의 성공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흥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함부르크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흥민이는 유소년 숙소에 들어갔고 손흥정은 가장 가까운 저렴한 호텔에 방을 잡았다.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아들과 축구만이 있었다. 아침이 되면 호텔에서 숙소로 걸어갔다. 아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게 한 후 흥민이가 없는 방을 청소했다.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방을 깨끗이 닦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전에는 훈련장 지하 체육관으로 갔다. 거기서 혼자 근력 운동을 했다. 아들이 오후 훈련을 할 때 자신도 몸을 만들어야 했다. 개인 훈련 때 시범을 보이려면 체력이 필수였다. 오후가 되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훈련장으로 갔다. 흥민이를 따라가 라커룸에 짐을 넣어주면 손흥정의 6시간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에는 카페도 없었고 들어갈 건물도 없었다. 그저 운동장 옆에 서서 아들의 훈련을 지켜봐야 했다. 함부르크의 날씨는 가혹했다. 북부 지방이라 추웠고 바람이 강했고 눈과 비가 자주 내렸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산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운동장 옆 큰 나무 밑으로 피했다. 하지만 나무 아래도 비는 새서 온몸이 젖었다. 괜찮아. 흥민이 훈련을 봐야 해. 훈련을 보지 않으면 안 됐다. 아들이 오늘 어떤 훈련을 했는지, 어느 부위에 부하가 갔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다음 날 지하 체육관에서 개인 훈련을 할 때 훈련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과훈련으로 다치는 것을 막아야 했다.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은 고통이었다. 발이 저렸고 몸이 얼었다. 추운 겨울날에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견뎠다. 나무 밑에서, 때로는 눈 속에서, 비 속에서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버텼다. 훈련이 끝나면 다시 차를 얻어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아빠, 그냥 한국 가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어야 해. 손흥정은 단호했다. 아들이 프로 선수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자신은 그림자처럼 함께할 것이다. 23살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그는 그렇게 함부르크의 추위 속에서 아들을 지켰다. 선부 삼천지교. 아버지가 삼천리를 따라가며 아들을 가르친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꿈을 향한 동행이었다. 함부르크에서의 5년은 손흥정에게도 흥민이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다. 훈련장 안과 밖,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훈련장 안에서 손흥정은 엄격한 코치였다. 타협이 없었고 대충이 없었다. 개인 훈련 때 아들보다 더 많이 뛰었고 더 많이 시범을 보였다. 사소한 동작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 완벽을 추구했다. 다시. 공 하나가 제대로 안 잡히면 다시 했다. 각도가 틀리면 다시 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시 했다. 흥민이는 때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이해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들은 조금 괴롭습니다. 흥민이가 훗날 고백했다. 아버지는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다고. 완벽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지만 훈련장 밖은 달랐다. 문을 나서는 순간 손흥정은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훈련 중에는 코치의 눈으로 봤지만 훈련이 끝나면 아버지의 눈으로 봤다.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거 아무거나요. 좁은 호텔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만 여건이 안 됐다. 그래도 아들과 함께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었다. 흥민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 무릎에서 잤다. 함부르크에서도 가끔
정말 힘든 날이면 아버지의 방에 와서 무릎을 베고 누웠다. 말은 없었지만 그 무게가 서로에게 위로였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잘하고 있어. 아빠가 보장해. 손웅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훈련장 안에서는 엄격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였다. 시간이 흘러 흥민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더 큰 무대, 더 큰 도전. 이제는 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아빠, 이제 한국 가셔도 돼요. 그래. 이제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손흥정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한다. 사우나에 가면 사람들이 놀란다. 60대 맞으세요? 몸이 20대 같은데요? 제가 아들 시범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식스팩이 여전하다. 근육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언제든 아들에게 다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다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흥민이가 회복 훈련 중 아버지가 볼 리프팅하는 모습을 봤다. 20분 동안 쉬지 않고 공을 다루는 아버지. 주변 선수들이 모두 멈춰서서 지켜봤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흥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지금도 현역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 모습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훈련장 안에서는 엄격한 선생님, 훈련장 밖에서는 따뜻한 아버지. 손흥정은 그렇게 아들 곁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멀리서 아들의 매 경기를 보며 함께 뛰고 있다. 손흥민의 모든 골에는 아버지 손흥정의 땀과 사랑이 담겨 있다.